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고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정부가 해결책 마련을 나섰고 국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를 가동시키는 한편 여야가 투당적인 협력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주의보와 경보가 잇따르고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호흡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시찰을 진행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오염도와 그 예보치가 좀 맞아 떨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출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효과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원, 배출원인 규명과 한중 공동 대응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 민감계층 적극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위 산하에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개선을 주도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각종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효과적 대응책을 심층 진단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위 소속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특위를 구성돼 있고 각 당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이 돼 있죠. 특위 네, 뭐 맞습니다. TF라는 명칭인데 네. 두 분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의 지금 미세먼지 상황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지금 현 상황, 현 주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환노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노동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환경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미세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10분 중에 8분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있고 또 불편도 하고 있고요. 또 소리 없는 죽음의 먼지라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또 생활 깊숙이 위협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올해 들어서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를 5번 발령을 했는데 이게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100 마이크로그램 수준인데 이게 세계 보건기구 기준에 의하면 4배 정도가 높은 거고요. 또 런던이나 도쿄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한 2배 정도 높은 그런 수준이어서 위험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국내 상황을 또 보면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이 있는데 그 초과율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이 3년 연속 초과율이 한 98% 정도가 되고요. 또 경기도나 충북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100%가 지금 되고 있어서 미세먼지의 기준이 얼마나 높게 초과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국민적인 걱정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중에서 미세먼지가 요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표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김승희 의원께서는요. 예, 미세먼지, 침묵의 살인자, 또 은둔의 살인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외출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집에 돌아오면 목이 칼칼하다. 그리고 참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하는 그 속도하고 또 저감화하는 그런 속도를 비교해 볼 때 발생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 질이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오염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증가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좀 세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예. 이런 거에 참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책도 마련해 오고 있지만은 대책의 효과 이상으로 지금 양 증가 속도가 훨씬 그럼요. 높기 예, 때문에 예, 예.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예, 지금 예.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지난해 11월 달에 관련 특위를 구성을 했죠. 지금 네네. 어떤 활동 목표, 그동안에 뭐 활동해온 것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 미세먼지는 다들 아시긴 하지만 이게 종합 세트여서요. 한 부처나 한 상임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회 특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이제 제안을 좀 했었고 예.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특위 구성 결의안도 대표 발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난해 11월에 좀 늦기는 했지만 국회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희 의원님과 저랑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 업무 보고도 받고 현장 실사도 나가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이죠. 9일 날 다시 또 업무 보고를 받아서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좀 고민할 계획입니다. 네, 김승영께서는 또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신데 뭐 네. 아무래도 관련 특위에서도 그런 분야를 또 집중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네. 작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민생특위라는 그런 특위가 있었습니다. 예. 자체 내로. 이제 거기서 토론회를 이제 한 두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과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민생 대상에 포함이 됐군요. 우리 그럼요. 미세먼지가. 예, 미세먼지가. 예. 그래서 그 미세먼지의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또 세제 개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고요. 또 올해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만 민생 특위에서 뽑아내서 TF를 구성을 했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이 미세먼지란 건 사실 호흡기 질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호흡기 질환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와 관련된 토론회가 이제 4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고 그 그리고- 효과가 여러 군데 예. 미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호흡기 쪽으로 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예. 예. 일단 이제 미세먼지가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이제 1차 장기가 되겠죠. 예. 근데 이 사이즈에 따라서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심혈관계에도 미칠 수 있고 또 뇌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그런 위해 요소죠. 예. 근데 이거를 조기 진단 구축을 해야지 또 국민의 그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토론회가 이제 예. 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당 특위 관련된 말씀 좀 그러시죠. 추가를 예. 해도 될까요? 예, 이제 국회 특위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요. 당에도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 제안도 했고요. 또 새 정부 들어서 정책기획자문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된 대응 방안도 저희가 제출을 해서 네.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5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좀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기택배차라든지 수소전기차 그리고 또 지방분권 시대에 어떻게 미세먼지를 대응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이외에도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희 의원께서 당의 민생특위 관련 얘기하시니까 또 민주당에 빠짐없이 얘기해 주셨는데 김승희 의원님, 그 과거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날씨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흐리냐 맑으냐, 그다음에 온도 정도 봤는데 요즘은 가장 많이 보는 게 미세먼지 상황을 보게 네, 됐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양이라든가 속도의 증가에 못 미치고 있다 해법이 하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당 대표님 모시고 사실은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에 가서 예. 업무 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측정소가 좀 더 촘촘하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한 그 예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미진하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내 요인도 있지만 국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좀 더 세밀한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 질문을 드렸는데 네. 아직은 측정 자체도 지금 미진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악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측정은 덜 되고 있더라도요. 근데 이제 측정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이어서 예. 이 부분이 현재 시스템대로 저는 가면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용도 나오긴 하지만 수송이나 산업이나 에너지나 예. 심지어는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미세먼지 제로 시대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김승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중국 영향도 평상시와 고농도 때 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외교적 차원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미세먼지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있다가 사실은 2012년 정도에 좀 감소를 했다가 13년도에 다시 이 부분이 좀 더 미세먼지가 심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중국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서 경유차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적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의 정책만 가지고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정책과 지금과 미래의 정책이 같이 맞아떨어져야지만 이 저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잠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악화되고 있는 요인이 뭐냐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정확한 진단,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이제 대책, 적합한 대책이 나올 거다. 대책과 처방이 필요한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어디서 배출되는지에 대한 그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미진한 것 같고요. 지금 정부 대책은 이제 몇 가지 카테고라이즈 해갖고 뭐 발전 부분이라든지 수송 부분이라든지 산업 부분, 뭐 생활 부분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어요. 그렇게 근데 나왔죠. 예. 거기에 나온 그 진단했던 뭐 몇 퍼센트는 어느 부분이다. 예. 이런 것도 사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달에 예. 정부가 대책 발표했던 예, 내용, 뭐 예. 그렇게 조금 확실한 대책으로는 보지 않는다. 예. 저는 이제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대책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국내 요인도 그렇고 국외 요인도 그렇고 그런 예. 의미에서 좀 더 진단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좀 더 저감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악화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승현께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9월에 발표했던 대책 네, 네. 그렇게 신통치 않게 좀 평가하시네요. 예.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3차례가 나왔는데요. 2013년하고 16년하고 17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2번에 비해서는 이번이 부문별 감축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체감하거나 실효적이진 않지만 많은 대안과 고민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 감축 정책, 종합대책과 관련돼서 2022년까지 30%를 절감하겠다라는 방침 국가 목표를 지금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특히나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저희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지하는 부분들도 적도 있었죠. 있고요. 네. 네, 그것도 있고요.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스템을 전환하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사실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제 대책을 마련했는데 제가 후문을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네.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고민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시는 저는 것 그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고 나서 이제 4개월 만인 9월 26일 날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의 재탕이다. 이렇게 저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목표를 지난 정부는 이제 감축 16%를 목표로 삼았고 이번에는 30%까지 네, 22년까지요. 감축하겠다. 22년까지 5년 동안에 감축하겠다라고 목표는 좀 더 강하게 냈어요. 근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그 전략과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환경부에서 그 종합대책 마련한 책자를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유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좀 네. 무능하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른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의 항목은 거의 똑같고 다만 목표치만 좀 더 강하게 30%로 더 추진하겠다는 건데 추진 전략이라든 이런 거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거 없고요. 네.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했으면 많이 권고 좀 하시지 네, 그랬습니까? 권고도 하고요. 권고할 겁니다. 예, 예. 권고도 하고 그리고 많이 또 재촉한다고나 네, 할까?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부족한 저도 부분 잠깐 그러게요. 네. 그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대책은 뭐 여야를 떠나서 모두 네, 다 그래야겠죠. 한마음일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1년도 안 된 부분이고 종합대책이 9월에 나왔으니까 몇 개월 안 된 상황에서 뭐가 뭐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다 해결을 하지 왜 예. 그게 지금 정부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9년은 평가가 되지만 아직 몇 개월 실행되지 예. 않은 부분들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네.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그래야겠죠.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네. 뭐 의견이 나오면은 계속 보완하는 방향으로 네, 네, 같이 네. 만들어 가야겠죠. 네, 저는 이제 그런데 평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라는 건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예. 그 계획의 내용이 좀 새로울 것이 좀 없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부분이 좀 아이디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비난만- 조과를 기대할 만한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그럼요. 된다 새로운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말씀이시군요.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네.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자꾸 뭐 정부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대안을 정부에다 이렇게 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 많이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미세먼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요. 뭐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미세먼지라는 용어보다는 황사 정도 얘기가 네, 나왔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익숙하게 네, 됐다가 네. 요즘은 초미세먼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기 나온 김에요.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 서울시에서 있었던 얘기죠.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었던가요? 그걸 해서 뭐 2번째까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에 세 번째까지 했습니까?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예, 뭐 장단점도 논의가 됐었고 효과가 있느냐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송 의원님? 예,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 책무를 저는 방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무대응보다는 뭐 과잉까지는 아니지만 뭔가에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맞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또 그렇게 대응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런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환기를 좀 시키고 조심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서울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계속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국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지난해 5월에 수렴된 부분들을 받아서 이 부분을 실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통제나 그런 부분들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예. 긍정적인 답변을 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지금은 시행착오처럼 되기는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차량과 관련된 부분도 일정 정도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고 무작정했던 게 아니라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네. 또 시민 국민들에게 각성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네. 긍정적으로 상당히 해주시네요. 예, 저는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시행한 그 무료 대중교통 예. 정책은 정말로 잘못된 아하. 포퓰리즘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그 지하철 무료 이용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50억 이제 그래서 세 번 해가지고 150억 얘기가 나오군요. 150억이 날라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지만은 이 무료 그 지하철 이용으로 인해서 교통량 감소가 2% 정도뿐이 아직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 미미했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도 거의 3%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그 효과도 미미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책이란 거는 사실 이게 서울시만 할 게 아니라 주변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경기도하고 또 합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단독으로 튀기 위해서 했고 단지 효과가 있다면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의 시정 자기 튀기 위한 그 자기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승희 의원께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 상당히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약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짧게 보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지난번 우리 국회 미세먼지 특위 할 때도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여당에서도 일부가 지적하기도 했었죠. 예. 그거는 이제 이부제를 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차량 운행 제한이라든지 다른 방편이 있는데 뭐 그것만 왜 고민을 했느냐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많이 뭐 실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부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실행한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미세먼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중국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뭐 정확하게 지금 원인 분석이 모두 합의된 것은 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 농도가 심할 때는 중국 영향 큰 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일상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나쁜 수준일 때도 과연 중국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할 때는 중국의 영향 비중을 어느 정도로 보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평상시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영향이 있고 고농도일 때는 한 60에서 80% 정도가 영향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막 구체적인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때마다 약간의 대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청원을 한 부분인 거고요. 예. 김 의원께서는요? 저는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사실 모여서 이제 공중에 부유되고 있는 거를 이제 사람이 이게 흡입을 통해서 노출되는 거에 대한 건강상 문제거든요. 근데 그 구성물질이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구성물질과 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구성물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온 건지 대기는 서로 섞이니까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사에서 이제 공동 조사를 한 그 결과 보고에 의하면 50% 이상이 이제 중국의 그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된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춘절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 1월 달 춘절 때 이제 폭죽 행사 네, 폭죽 화약 얘기죠. 예. 그때 아마 표준과학연구원인가 예. 거기서 측정을 발표를 했죠. 했는데 예. 예. 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중에 이제 칼륨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7배 폭죽 이상. 화약 성분이 같이 들어있었다 그 얘기죠. 폭죽 화약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측정했는데 폭죽 화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는 그때 마침 또 춘절이었고 폭죽 행사가 있었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서 측정하는 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류해서 서로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외교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면 당장이라도 하여튼 그 중국 근접 지역에 측정소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해서 드론을 이용하던 뭐를 이용하던 그래서 이 유입되는 공기가 그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들어있고 그런 부분을 좀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 중국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통계 자료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걱정이나 우려도 많은 부분인 거고요. 또 일부 청와대 청원에 20만 넘었다고 하던데.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중국을 그런 향해서. 움직임까지 이제 있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이번에 부분인 양재츠 게 방문했을 때 이 문제도 제기했다고 그러죠. 우리 네, 정부에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말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부 간에 환경협력 계획을 합의한 바가 있고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재츠 정치국 위원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외교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한중일 3국이 2000년부터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조사 연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한 번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정부 차원에서만 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계속 공개하자 그랬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환경부 장관이 지난 상임위 때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공개 자료를 보고 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와 관련된 그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한중일뿐만 아니라 몽골과 북한도 참여를 하는 부분들. 거기에 그 미세먼지도 뭐 영향력까지. 상세하게 포함되어 예,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환경 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중일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보면 뭐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국제적인 협약이 많이 돼 네, 있었는데 네, 네. 아직은 이게 구체화되지 않은가 보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송옥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중국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같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단계가 진입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동안까지 예. 좀 약했다라고 보시군요. 예, 지금도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환경 외교에 대해서 좀 굴욕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다 우리가 요구할 거는 좀 요구를 하고 또 뭐 공동 연구, 공동 정보 교류 또 제가 그 당 대표님 모시고 그 기상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두 달 전에. 예. 거기서 질의를 통해 갖고 그 중국에서는 이제 관측소가 몇 개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여러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를 통해서 대중관계에 있어서 이 국제적인 협약을 통한 어떤 무슨 조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질의를 해보면요. 그냥 총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협약 관계를 맺을 거고 또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어떤 그 가시적인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부의 좀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네요. 야당이 이럴 때 비판적인 지적은 오히려 정부의 협상에 오히려 뒷받침되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뭐 이 정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면은 정부가 아무래도 중국에 강하게 요구하는 뒷받침되는 서로
역할 분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계속 정부가 미세먼지 기준을 좀 높여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다른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존의 기준에 비해서 보통으로 봤던 것이 나쁘게 평가가 될 수 있고 나쁨 정도가 매우 나쁨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기준 높이는 게 실제로 저감 정책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준을 높여서 나쁜 부분이 더 많아지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준을 높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나쁜 부분이 많아지는 건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해 측정치를 적용하면 나쁨 수치가 보통 한 12일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 기준 강화로 인해서 한 57일 정도로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 기준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정부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준치, 목표치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또 이에 따라서 국민과 안전과 보건이나 생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목표치 강화 기준에 까지 상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러니까 기준 높이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의 기준하는 각성뿐만이 아니라 정책 효과도 같이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예,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의 미세먼지 기준이 좀 느슨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치를 좀 더 낮춰서 관리를 좀 더 잘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취지에는 그 방향성에 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세먼지가 가장 나빴을 때 이 기준치를 낮추는 거를 전격적으로 이 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좀 덜 불안할 텐데 이게 이제 기준이 낮아지면은 방금 전에 송옥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세먼지가 나쁨 또 매우 나쁨으로 가는 날수가 굉장히 증가되게 되겠죠. 그러죠,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좀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해할 거라고요. 그럼 그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떤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발표를 해야지 네. 그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을 그냥 느슨한 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그 목적과 취지만 있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이제 같이 가지 못한 부분이 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어설프지 않나. 이 미세먼지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 정부부터 많은 분들께서 좀 기준을 강화하자라고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10년 넘게 강화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세먼지 예보를 보면 보통인데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심한 경우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과 상당히 괴리가 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기준을 좀 강화한 부분은 맞고요. 그것도 또 선진국이 아니라 WHO 기준에 맞춰서 더 강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각심, 대응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보할 수 있는 예보 기준을 낮춘 거거든요. 실제로 미세먼지의 배출 총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낮춰서 산업체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기준하고 달리 이 예보 기준을 낮추면 결국은 그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경고하고 예보하는 건데 국민들이 느낄 때 좀 더 불안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으니 그 불안감을 안 가지도록 획기적인 정책과 함께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좀 더 덜 불안해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또 신뢰도도 또 높아지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강화는 현 단계에서 발표만 됐고 강화에 따른 또 다른 규제라든가 강화 대책은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식으로 조금 지적해 주시네요. 그거는 아닌데요. 아까 종합대책 이후에 분기별로 저희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금 그 부분에 합당한 대한 대책이 보완도 나오셨다는 하고 있고 거예요. 끊임없이 보완을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어서 한꺼번에 그냥 딱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 점검 공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지역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요인은 그 공장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기준에 다 적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좀 더 낮춰줘야 아하, 된다고 저는 양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준들도 좀 예. 종합적으로는 아직 뭐 정비가 안 돼 네. 있는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대중교통 무료 정책 이야기할 때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같이 종합적으로 했으면 그나마 효과가 조금 더 있었을 거라는 얘기했었는데 비상저감 조치 지금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만 적용이 되던 차량 2부제 민간 부분으로도 완전히 늘리냐 이걸 두고 찬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어떤 견해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환노위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근데 예. 그 부분들의 이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이 민간 부분에 대한 차량 2부제를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차량 2부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차량 경유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에 대한 통제 방안,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자동차 운행 제한을 포함하는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예. 2부제 관련 얘기였습니다. 아, 예. 좀 이부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법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 부분에다 이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위반했을 때의 어떤 벌칙이라든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까지 이거를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실효성 문제도 되고요.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행정 조치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송옥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일반법인 그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으로 확대할 때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그런 어떤 그 차량 운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조치라든지 대책이 마련되는 만약에 것이 입법 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된다면은 뭐 해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부제가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뭐 방향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프랑스에서도 이부제를 시행을 했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그거를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장단점, 비용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제시하면서 이거를 해야지 지금 이걸 뭐 단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민간으로 확대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예. 이부제가 법적 근거도 없고 만약에 거기에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 하도록 하는 그런 벌칙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는 위법이고요. 예. 그리고 또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고 외국에서는 어떻든 이 이부제가 실패한 정책으로 해서 다른 정책으로 전환됐습니다. 도심으로 그 진입하지 않는 거로 전환이 됐거든요. 프랑스는 프랑스 파리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현 시점에서 들지는 않습니다. 예. 두 가지를 다 고민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김승희 의원님께서 환노위에 오시면 저희 이 미세먼지 특별법 논의하는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공공부문에 대한 이부제가 법적인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조치로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이부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도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이 이부제를 좀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교통량이 한 19%가 줄고 또 미세먼지 농도가 21%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통제를 하거나 이부제를 하는 부분이 미세먼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또 이 이부제하는 부분들이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하는 부분이어서 예. 그 정도는 국민들이 좀 감내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그 수도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한 10명 중에 8분들이 그 운행 제한에 찬성을 한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법률적인 그런 근거 조항도 좀 마련을 하고요. 예. 또 이부제를 포함한 차량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 실천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예, 두 분 다 이 점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부제 하는 네. 것이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행 법 체계에서 그냥 행정 조치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의하고 있는 것 같고 김승희 의원께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을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월드컵 경험 등을 통해서 송옥지 의원은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군요. 또 구체적인 사안 관련해서 수송 분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요즘 말고 초기에 미세먼지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산업 분야 이어서 계속 수송 분야였던 것 같은데 수송 분야 중에서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 국민들은 쓰는 자가용 자동차를 많이 생각하는데 되게 산업용 화물들도 많이 연관되어 있고 했었는데요. 지금 수송 분야 대책 어느 것을 중심으로 보고 계십니까, 송 의원님? 예, 저부터 항상 질문. 그럼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할게요, 그러면. 그 수송 분야는 이제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시키는 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미세먼지가 많이 이제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많은 날에는 어떤 이제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예. 대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물차, 이 대형 화물차들이 이제 경유차로서 이것을 운행을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 연료를 딴 거로 바꿔야 되거든요. 전기나 아니면 수소차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시범 운행이라든지 개발되는 거는 승용차 위주지 이 대형 화물차 위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이 대형 화물차의 그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쪽으로 포커싱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운행하다가 갑자기 뭐 전기 충전소 같은 게 없어갖고서는 쓰면 이것도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 아닙니까? 예. 이 인프라도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대형 화물차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형 화물차가 어떤 그 지역에 진입할 때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산업적인 측면과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옥지 의원님 이번에 네네. 두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문제 안 드리고 예. 혹시 뭐 수소차 관련 국회에서 입법 뒷받침하던 것들이 나왔던가요? 송 의원님 보실 때 보도해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 미세먼지 관련된 차량 정책 중에서 사실은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은 전기차 중심으로 그 부분들이 좀 친환경도 운행이 있고 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산업 정책 차원에서도 지금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네네네. 네,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에 치중되고 있고 뭐 예산 지원도 그쪽에 좀 치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전기차도 중요하긴 한데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소 네. 전기차가 사실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서요. 녹색 교통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은 승용차도 그렇긴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개발하고 운행하는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여당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을 보니까 2022년까지 친환경 차를 200만 대를 보급을 하는데 그중에 수소차가 15,000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기차 중심인 것 같은데요. 수소 전기차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중요성? 영향력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정책을 조금 더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그 김승희 의원께서 파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미세먼지 해외
대체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또 반대로 별로 효과가 없었던 실패한 사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성공한 사례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조금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움베르트 존을 만들어서 이 어떤 그 미세먼지가 없는 친환경 지역으로 통행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진입하는데 못하도록 부담금을 이제 그 통행 분담금 같은 거를 이제 부과를 해서 좀 더 많이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 것들이 기억으로 런던 이미 한 20몇 년 전에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차량 신호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죠. 런던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성공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린존,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미세먼지가 나무를 통해서 이제 정화되도록 하는 그런 녹색 벽, 뭐 녹색 그런 그 도시 이렇게 해서 좀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좀 이제 부분적으로 맞춤형으로 좀 도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그 뭐 이렇게 운행 방식하고 또 녹색 벨트를 사례 들으셨네요.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제가 사실은 민간에 대한 영역이기도 하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제 이외에 다른 대안이 뭘까라고 했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의 경우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등급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른 등급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행 제한이나 운행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하거나 규제를 하자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의 성공한 사례나 나머지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걸 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응을 해서 이 운행 제한 방안이라든지 차량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그 환경 문제 나올 때마다 발전 분야 또 원전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방향 어떻게 가야 될까요? 먼저 김승희 의원님. 참 이게 이 정부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발전 분야가 지금 석유화학 발전소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좀 석탄 발전소, 석탄하고 이제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죠.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건 이제 뭐 사실 뭐 도시가스처럼 이제 LNG 가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원자력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이제 또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 발전소까지 또 이제 감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은 거는 이제 LNG 가스 그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전기료가 인상이 같이 수반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기료가 지금 굉장히 저감하거든요. 이제 거기도 단가도 올라가겠죠. 이제 전기료가 높아지면 그리고 또 전기료가 또 인상이 되면은 국민 실생활에 또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거고 이런 부분이 이 사실은 함께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의 환경 오염 또는 뭐 건강 요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 분야에서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해야겠죠. 그게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을 쓰면서 실제 여기는 미세먼지 또 화력 발전소 또 줄여야 된다. 이거는 좀 사실은 엇박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갖고 가야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 에너지 정책과 같이 결합하는 가운데 대책 지금 뭐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사실은 이제 발전 분야와 관련돼서 한번 그 시행을 한 부분이 있죠. 지난해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을 때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노석탄 화력 발전소를 좀 중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15% 정도 감소를 했고 또 지역 주민의 53.4%가 기관지 관련된 질환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긍정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화력 발전소 지금 5기에 대해서
대해서 지금 셧다운을 진행 중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실천 방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발전 분야에 대해서 좀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플랜을 지금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 2030년까지 20%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용 에너지원을 기존의 석탄 위주에서 LNG 중심으로 대폭 전환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연료의 상대 가격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사업장 얘기요. 같아요. 네. 예.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속을 할 때는 막 조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 방출을 해가지고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해를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업장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책임감과 부담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 부과금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 그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단순한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전력 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도 필요한데요. 뭐 원자력이라든지 석탄 에너지와 관련된 발전 가격과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을 결정하는 그 한전 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전력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지적도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발전 시장이 좀 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사업장 관련 부분 김승희 의원께서도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기준만 강화할 게 아니라 사업장 주변의 관리도 네, 강화가 네,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같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새로 제정하거나 뭔가 개정해야 될 핵심 법안들 몇 개씩 또 분께 돌아가시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하는 방향 포함해서 김승희 의원님. 저는 지금 뭐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갖고 건강 관련 대책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기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법안이 심의되는 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특별법을 아마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다른 또 의원들은 또 일반법에 해당되는 그 대기환경 보존법의 개정안을 또 개정, 예. 낸 거로 알고 있어서 내용은 같이 중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미세먼지는 그 대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대기환경 보존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또 이게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특별히 이 부분만 이제 뽑아서 선택과 집중으로 좀 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함을 비교해 봤을 때는 특별법으로 이제 뽑아내서 네. 제정되는 것도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이렇게 자꾸 분법을 하다 보면 또 이게 그 법은 법 나름대로 계속 개정이 되고 이제 서로 각자 가다 보면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법 전체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환경노동 그 상임위에서 네네. 법안 소위에서 전문위원들과 함께 네네.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노위 소속이 아니라 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제가 지금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요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예. 네. 직접 그럼 한노이 쪽에 비중이 네. 많다고 하니까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나 여러 가지 국민적 걱정이나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저는 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소위를 하면서 한 차례 심의를 하고 지금 중단된 부분인데 네. 다음번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행정 조치,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행정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특별법 외에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경보존법이나 기타 개별 일반법으로 인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뭐 취약계층이나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좀 더 많이 이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도 필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가 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환경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책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 해법 관련해서 두 분 얘기를 나누는데 두 분 다 참 여러 가지 평상시 생각을 많이 하셔서인지 의견도 많으세요. 네, 시간이 네, 좀 부족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그러세요? 국회에서 미세먼지 감축 관련해서 해야 될 일, 또 개인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뭔가 한 말씀 하고 싶으면 30초 정도씩 듣고자 합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순서를 지적을 못하겠네요, 제가. 네, 먼저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개인 얘기하는 거는 저는 괜찮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이제 뭐 단기적인 그 대책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대책을 정부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세먼지라는 것이 공기 중에 부유되고 있는 이제 그 입자. 입자잖아요. 네. 근데 그 입자를 이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그러면 많이 씻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비가 안 올 때 점점 미세먼지가 이제 농도가 높아져 갖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2008년도에 그 중국에서 베이징 그 올림픽을 개최할 때 인공비를 네. 만들어서 사실은 미세먼지를 걷어내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뭐 예산도 굉장히 적어요. 한 9억 정도고 그리고 뭐 연구원도 굉장히 한 10명 정도뿐이 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획기적인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좀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됐다.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보건복지 상임이기 때문에 이 사실 난치성 질환이 호흡기 질환이 참 많거든요. 그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 그래갖고 COPD 굉장히 난치성인데 이거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이제 미세먼지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데에 어떤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획기적인 어떤 정부의 조치 이런 거를 하도록 뭐 많이 노력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강우 비 효과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좀 봄비가 오는데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리고 꽃잎은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주문이 생각납니다. 송옥지 의원님. 예, 미세먼지를 걱정이 많으시죠? 미세먼지는 종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뿐만 아니라 또 민간과 또 여러 가지 이거 일반 국민들까지도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대응 방안과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관련돼서도 산업이라든지 발전이나 수송이나 아니면 일반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미세먼지도 다양한 부분들에 걸쳐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논의가 늦춰지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법 이외에 사실은 연관된 다른 다양한 법들이 있으며 대기환경보존법이나 기타 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 어린이나 노약자나 임산부와 관련된 민감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도 빨리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법에 대한 지금도 촉구를 해주셨네요. 미세먼지 문제 물론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기 있게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 또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회 역할, 오늘 토론에 보시다시피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토론당당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